안녕하세요. 호인 구성학의 호인입니다. 날씨가 좀 많이 덥습니다.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고, 요새 또 질병도 많이 확산이 됐다고 하는데 조심들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몇 번에 걸쳐서 이야기를 해왔지만 이 달이 조금 안 좋은 달이기 때문에 모두 다 조심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제가 호인 구성학에 대한 어떤 개념, 또 그 중에서 이제 어떤 의미로 봐서는 제가 왜 이거를 하게 됐는지, 이런 동영상을 찍게 됐는지, 이런 과정, 이걸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호인 구성학을 이렇게 찍게 된 동기는 원래 제가 구성학을 가리킨 지가 한 4년, 병신, 정유, 무술, 기회, 경자, 6년, 7년, 8년, 한 9년 정도 된 것 같아요. 한 10년, 9년, 10년 정도 된 것 같은데, 그 인원 중에서 저한테 어떻게든 배우셨거나 저와 인연이 맺어서 어떤 이야기를 들었던 분들이 한 500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분을 대상으로 해서 제가 사실 이제 자료, 동영상도 제가 물론 돈을 받고 드렸지만 동영상도 드렸고, 또 저를 통해서 수업도 수없이 많이 들으셨습니다. 지금도 듣고 계시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런 자료를 위해서 동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동영상을 찍으면서 이렇게 이제 근간에 엊그저께 이렇게 제가 지나간 동영상을 쭉 보니까 여러 이야기를 해 놓으신 분이 있는 것 같아요. 혹시 이제 댓글이라고 그러나요? 거기에 보니까 어떤 분들은 좋다고 하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너무 짧다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재미있다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 패턴인데 그 중에 이런 분도 계세요. 최근에는 제가 이제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정치적인 이야기라는 개념보다도 어떤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할 때는 거기에 포커스에 맞춰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왜 정치 얘기를 하느냐 이거. 또 정치 얘기하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계신데, 글쎄요, 그게 저한테는 단점일 수도 있고 여러분들한테는 그게 이제 좀 불편한 요소일 수도 있겠지만, 어떤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 그걸 접목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도 똑같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기존 지금 듣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또 그분들은 저한테 이제 듣고 있으니까 제가 기존 이론이나 이런 거를 첨부할 때 예를 들어가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정치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구성하는 사람이 구성만 하지 명리는 왜 하냐, 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제가 사주 명리와 구성과 내정법과 오주계와 사단법과 팔진과 사계론과 이런 형태로 해서 공부를 제 나름대로 제가 혼자 했습니다. 저는 혼자. 그리고 제가 철학관을 한 10여 년 하면서 가지고 있던 이제 자료를 가지고 이제 강의를 하고 수업을 하고 이러한 형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하고는 약간 이제 틀린 이제 이론들을 많이 제가 활용을 하는데, 그것은 이제 제가 맞다는 개념은 딱히 주장하고 싶지는 않고요. 필요하다고 하면 듣고 이해하시고 활용하세요, 이렇게 조언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또 하나는, 만약에 이제 제 동영상이 그런 부분이 불편하시면 안 보시면 되는 겁니다.
안 들으면 되는 거고 그 부단히 뭐 그렇게 왜 명리를 하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앞으로 제가 명리도 조금씩 섞어서 할 예정입니다. 관상도 할 예정이고 내정법도 할 예정이고, 조금씩 이제 저한테 배우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동영상을 통해서 많이 알려드리고자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혹시 또 뭐 아니면 안 보시면 되는 겁니다. 불편해 하실 거 없고요. 혹시 보시면서 뭐 질문하는 사항이 있으면 저한테 질문을 하시거나 문자를 주셔도 제가 언제든지 답변을 드립니다. 또 하나는 명리적인 요소가 약간 이제 다른 논법하고 틀린데, 그거는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논법이다 보니까 약간 다를 수도 있는데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제가 관상의 일부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관상이라고 하면 보통 우리가 외견상을 보고 이제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일부 사람들은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목이 기니까, 얼굴이 기니까, 뭐 코가 크니까, 뭐 둥그니까 이런 형태로 이해를 하시는데, 뭐 코가 크고 얼굴이 둥글면 토고 뭐 이렇게 단편적인 부분만 이야기를 하시는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제가 아는 방식의 관상학적인 논법은 하나를 보지 말고 전체를 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키가 크냐, 코가 기냐, 입이 크냐, 눈이 크냐, 코가 짧냐, 키가 작냐, 이런 개념이 우선 큰 틀을 먼저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얼굴 하나만 보고 그 사람이 금상이다, 토상이다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일부만 보는 겁니다. 일부.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전체를 딱 보고 키가 크다, 그럼 목이다, 길다. 목이 길다, 그럼 목이다. 얼굴이 길다, 그럼 목이다. 키가 큰데 얼굴이 작다, 그럼 그건 뭐냐 이거예요. 그럼 목이 아닌 겁니다. 그런 형태로 일부를 보고 전체를 보든가 전체를 보고 일부를 봐야 된다 하고 이렇게 저는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수업하는 도중에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청간지지가 얼굴에 다 묻고 온몸에 다 갖다 붙일 수 있습니다. 그 형태를 보고 관상이 어떻고 저떻고를 논평하고 답을 주고 이렇게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문재인 대통령을 처음에 뵀을 때, 그러니까 뭐 처음에 뵀을 때 아니면 여러분들도 문재인 대통령을 뵀을 때 처음에 시작했을 때의 상하고 지금의 상하고는 100% 바뀌었습니다. 100% 바뀌었습니다. 처음엔 토였습니다. 지금은 금입니다. 상이 그렇게 바뀌는 겁니다. 세월 따라 코의 모습도 입의 모습도 다 이런 형태적으로 약간씩 변형이 오고 색깔도 변형이 옵니다. 그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걷는 모습을 보면 어떠냐 하면 목이 아닙니다. 그건 뭡니까? 토에 준합니다. 얼굴은 토였습니다. 지금은 금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은 원래 화입니다. 왜 그러냐? 그 예전에 문재인 대통령을 이렇게 쭉 봐왔을 때 그분이 머리가 보통 이렇게 많이 시다 그러나 검정색 부분이 거의 많이 없었던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나이를 떠나서 보편적으로 많이 빨리 휘었다는 뜻은 내면적으로 화기운이 강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건 풀입니다. 풀이라는 개념은 목을 태웁니다. 나무가 탑니다. 머리가 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분은 처음은 어땠냐? 화토에 준하는 상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아니다. 그 전에 검은 데도 있었다. 그것은 아니고 어떤 기준점 뭐냐면 순간적으로 딱 봤을 때 저분은 무엇이다. 이렇게 단정 지어야 되는 건데 그거는 뭐 물을 들였든 안 들였든 그거의 기준은 필요가 없습니다. 보여지는 그 형태에서 그거를 찾아내야 되는 것이 어떤 관상가라면 관상가고 역술임 입장 속에서의 논법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분 사주에는 수기 태왕인데 그분 관상학적으로는 수기가 1%도 없습니다. 화토가 강한 상입니다. 처음 시점에는 그분은 토에 준한 점잖은 상이었습니다. 토상은 마음이 편하고 좋고 너그러운데 욕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토상은 속을 알 수가 없습니다. 늘상 비밀이 많습니다. 토상은 숨겨두는 재산이 있습니다. 토상은 술을 만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운에서 수운이 오면 일이 안 풀립니다. 지금은 뭘로 바뀌었냐? 금상입니다. 금상으로 바뀌면 또 지지로 화가 오면 안 됩니다. 또 금상은 원래는 수가 오면 좋습니다. 근데 그분이 내면에 화기가 들어있는 금상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단편적으로 보면 그분은 화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수가 오면 안 됩니다. 지금 입장 속에서는 금과 화와 조화된 상태 속에서의 운기를 수의 기운을 가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그분이 금상입니다. 내면적으로는 화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얼굴이 붉습니다. 올해 천간에 경신금이 왔습니다. 그러면 명리학상으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견겁재가 오면 좋지 않다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처럼 금상이 금의 세월을 왔기 때문에 어떤 경우의 수가 오냐? 어려움이 많습니다. 쟁제가 생긴다. 불편한다가 됩니다. 지지른 수가 왔지만 이 일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신축년이 오면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금상이 신축년이 온다. 좋을까? 아니면 나빠질까? 금상이 신축년이 오면 어려움이 많습니다. 관상학적으로도 제가 지금 이렇게 생각해 볼 때는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어려움이 많은 경우의 수로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화상은 술을 만나면 안 된다 했습니다. 내면적으로는 화인데 표면적으로는 금입니다. 그러면 그분은 지금 많은 혼란함과 어려움에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신축년이
이분한테는 관상학적으로도 최악인 경우의 수를 둘 수 있으니까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너그럽게 모든 것을 결정하셔야 됩니다. 많이 참고하시기 바라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